이 과제물하고 이 과제물 하면서 레이어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복사 뉴 붙여넣기.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와 보시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보시면 여기 줄자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줄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줄자가 있나요? 자, 요 메뉴는 뷰 메뉴, 네, 뷰 메뉴,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룰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뷰 메뉴의 룰러입니다. 자란 뜻이에요. 자, 줄자. 단축키가 컨트롤 R입니다. 이거는 우리 굉장히 많이 써요. 단축키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스냅이 걸려 있습니다. 오토캐드처럼 스냅이 있는데 어디 걸리냐면 가이드에도 스냅이 걸리고 그리드에도 스냅이 걸리고 레이어나 뭐 도큐멘트 바운다리에도 스냅이 걸립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클리어 가이드가 그 아래 있습니다. 가이드 다 지울 때 사용하는 건데요. 자, 보시죠. 뷰 메뉴에 룰러를 빼니까 여기 자가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먼저 줄자를 껐다 켰다 해보시죠. 가이드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줄자 있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이게 너무 멀어서 그런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드래그 하는 겁니다. 쭉 드래그하면 줄자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 선을 가이드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당겨 내려올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당겨 내려올 수 있고, 여기 툴 메뉴에 여기 이동 툴 있죠. 이 이동 툴 눌러서 드래그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선을 가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가이드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동 툴을 선택하고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도큐멘트 바깥으로 움직이면 빠집니다. 이렇게요. 도큐멘트 바깥으로 쭉 빼면 없어져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지우겠다, 그게 바로 클리어 가이드인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또 지워보시고 전체 다 지워보시고. 제가 항상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죠?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도 잡을 때 제일 첫 번째 수직과 수평을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방송 촬영하시는 분들 있죠. 방송 촬영하시는 분들,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들이 입사해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촬영하는 걸 제일 첫 번째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 연습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사진 작가들이 찍는 거 보면 수평과 수직이 잘 맞아 있어요. 저도 그 연습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확실히 사진이 예뻐졌어요. 사진을 찍을 때 수평과 수직을 맞춰놓고 찍으니까 확실히 예뻐요. 근데 이 사진에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수평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 수직이 안 맞은 거죠. 그죠? 이걸 맞춰야 돼요. 이걸 맞출 수 있는 명령어가 수정 명령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수정 명령어는 여기 에디트에 보시면, 여기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트랜스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스케일, 로테이트, 스큐, 디스톨트, 퍼스펙티브, 랩, 로테이트 180도, 로테이트 90도,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 로테이트 90도,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 플립이 뒤집다라고 했습니다. 호리젠탈 수평으로 뒤집기, 플립 버티컬 수직으로 뒤집기.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단축키가 프리트랜스폼입니다. 프리트랜스폼 들어가면 얘네들을 다 쓸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명령어부터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보죠. 영역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 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만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네, 로테이트네요. 자, 조절점 돌려보세요.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15도씩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큐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자,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자, 근데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평행사변형으로 수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Alt 키를 떼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들어가죠. 근데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평행사변형이 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옛날에 스타워즈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스큐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어지는 거죠. 이우주는 어쩌고 저쩌고. 자, 에디트, 그 다음에 디스톨트. 얘는 이렇게 구석구석 수정할 수 있어요. 얘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조절점들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디스톨트는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입니다. 이렇게 원근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근감을 만들어 주는 걸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했던 걸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케일을 주고 이렇게 밑으로 스케일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퍼스펙티브를 주면 어떤가요? 아까는 대칭이 안 됐지만 지금 바로 대칭이 들어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랩입니다. 랩이요. 이렇게 조절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절자들을 이용해서 핸들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곡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안쪽을 드래그해도 이렇게 왜곡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모든 느낌대로 다 왜곡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랩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로테이트 180도네요. 180도 회전됐네요. 자, CW 90도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플립 호리젠탈 수평으로 뒤집기, 미러 기능이죠. 그 다음에 플립 버티컬 수직으로 뒤집기.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자, 레이어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 레이어가 있네요. 여기 레이어가 여기 있고, 레이어를 누르면 자,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레이어 창은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레이어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가 레이어 창입니다. 레이어 창을 띄워 보시죠.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레이어라고 합니다. 많이 써서 단축키가 존재합니다. F7키요. F7키가 레이어 온오프입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붙여넣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붙여넣기 하면 자연스럽게 레이어로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다 레이어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수정 명령어가 작동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작동을 안 합니다. 지금 레이어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레이어 바깥쪽을 클릭하면 선택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비활성되는 것들이 쭉 생겨나요.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이어를, 내가 작업해야 할 레이어를 클릭하면 얘가 이제 셋 커런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눈 그림 있죠? 스케치업에도 똑같이 눈 그림 있었죠? 온오프.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레이어 잠금 기능이 여기 있네요. 자물쇠. 그러면 레이어가 잠깁니다. 어떤 작업도 안 돼요. 안 돼요. 브러쉬 툴 들어가면 이렇게 금지 표시 뜹니다. 다시 풀 거면 자, 선택하고 누르면 다시 풀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이 아래 툴 메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가면 메뉴들이 나와 있죠. 먼저 첫 번째가 레이어 삭제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레이어 삭제할까요? 라고 떠요. 예스. 레이어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두 번째는 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레이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레이어도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또는 선택하고 시프트 키를 눌러도 순차 선택이 됩니다.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삭제, 한 번에 삭제됩니다. 자, 만들고 삭제 한번 해보시죠. 다만 요 세 번째 아이콘은 나중에 쓸 겁니다. 요건 폴더예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져요. 요 그룹이라고 합니다. 폴더가 만들어지니까 폴더는 쓰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름 위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얼마든지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도 한번 해보시죠. 자, 가이드를 한번 끄집어내 보자고요. 자, 여기는 수평이 맞았네요. 자, 수직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가이드를 끄집어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가이드를 끄집어내 보시죠. 자,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트랜스폼을 쓸 건데 그 위에 보시면 프리 트랜스폼이 있단 말이죠. 단축키 컨트롤 T.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안 했으니까 조절자들이 전체에 이렇게 걸릴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디스톨트 오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트랜스폼이 나와요. 여기에 디스톨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수평으로 쭉 뺍니다. 얘도 수평으로 쭉 빼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디스톨트 할 때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 명령어로 위로 조금 올려볼까요?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틀어졌네요. 어떤가요?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어떤가요? 건물이 똑바로 잘 쓴 거 보이시나요? 훨씬 사진이 보기 좋아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사실 이 과제물은 크랍이라는 명령으로 작업한 거예요. 크랍 툴은 여기 있습니다. 요게 크랍 툴이에요. 크랍, 자르기. 이건 자르기 명령어로 한 겁니다. 이거 드래그 하시면 돼요. 크랍 명령어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영역이 뜹니다. 내가 드래그 해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도 영역이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회전 가능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크랍 툴을 이용하면 쉽게 작업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조금 내리시면 요렇게 생긴 사진하고 요렇게 생긴 사진하고 두 장이 있을 겁니다. 자, 선택하고 복사, 붙여넣기. 다시 복사, 이번에는 그냥 붙여넣기.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붙여넣기를 했더니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와요.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레이어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어서 얘가 위로 올라오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말하면 레이어를 이렇게 바라본 것,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이동 툴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보여요. 이동 툴로 드래그하면 감춰지거나 보이거나 합니다. 자, 다시 드래그 해볼까요? 순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 순서도 바꿔보시고 이동 툴로 레이어를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레이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요, 눈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눈그림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자, 그러면 내용이 확인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컨트롤 T 수정입니다. 스케일로 줄여봅니다. 자, 이렇게요. 스케일로 줄여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로 먼저 맞춰보시죠. 디스톨트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스톨트. 그 다음에 조절자들을 하나씩 맞춥니다. 위치에 맞춰주시면 어떤가요?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합성이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니터 복사, 뉴, 붙여넣기. 자, 호랑이도 마찬가지. 복사,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는 이제 좀 특이한 개념을 쓸 건데, 마스크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레이어에 마스크라는 게 존재해요.
가면이란 뜻이죠. 얘가 마스크입니다. Add Layer 마스크. 여기다가 선택하고 마스크를 주면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테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마찬가지. 자,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테두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레이어. 테두리가 마스크로니까 레이어 마스크. 같이 타이틀 바가 같이 변형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레이어를 선택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선택하기도 하고 레이어,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레이어 마스크.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오파시티 맵하고 많이 비슷해요. 오파시티 맵이 어땠나요? 검정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고 흰색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스크에다 검정색을 칠하면 레이어가 사라집니다. 마스크에다 흰색을 칠하면 레이어가 복원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마스크를 선택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선택하고 브러쉬 선택하고 검정색을 제가 칠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레이어가 사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흰색을 칠해 볼까요? 레이어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오파시티 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오파시티 맵하고 가장 똑같은 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검정색을 칠하면 레이어가 사라집니다. 흰색을 칠하면 레이어가 다시 나타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에다 칠하는 겁니다. 레이어에다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색칠할 부분은 여기에요. 여긴 색칠 안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색칠 안 하고 여기를, 그러니까 배경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선택을 해서 호랑이를 셀렉트 합니다. 자, 이렇게요. 폴리건 라쏘를 이용해서 아주 꼼꼼하게 호랑이를 선택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호랑이를 선택해 보시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를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선택을 했더니 여기가 선택됐단 말이죠. 그럼 선택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브러쉬를 칠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호랑이만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걸 이쪽으로 되돌릴까요? 자, 메뉴를 보시죠.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에 보면 All, 컨트롤 A 전체 선택하기, 디셀렉트 선택 해제하기, 컨트롤 D 이거 제가 몇 번 설명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선택을 푸는 방법이 컨트롤 D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버스요. 인버스 선택 반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건 해제하고 안 돼 있는 걸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I입니다. 자, 인버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선택되고 여기가 선택 해제됩니다. 이렇게 선택 해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다시 인버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선택 해제되고 여기가 선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다시 볼까요? 인버스. 브러쉬 칠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깥쪽이, 호랑이 바깥쪽이 선택 해제된 거,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선택 반전이란 뜻이에요. 선택을 반전합니다 란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를 열심히 브러쉬로 칠했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자, 이건 단축키예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전면색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배경색이 칠해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Alt 키가 키보드 안쪽에 있죠. 일명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컨트롤 키 뒤에 있고, 앞뒤를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모르면 그냥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누르고 아니네 컨트롤 Z 누르고 아니네 컨트롤 Z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이러면 딱 뭐만 됐나요? 호랑이만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보세요.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아닌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될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놔둬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호랑이가 모니터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동그란 분홍색이 없어지고 거기에 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볼까요? 얘가 사라지고 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되게 많아요.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해도 좋고 이레이즈를 써도 좋고 지금 있는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도 좋고 방법은 많습니다. 자, 좀 쉽게 써보죠. 자, 여기 있는 이 색상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여기 있는 마술 지팡이를 써볼 것 같습니다. 여기 매직 원드요. 매직 원드는 여기 있는 톨러런스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선택됐네요. 다시 톨러런스를 낮춰보죠.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매직 원드를 이용해서 선택해 보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 마스크 툴을 누르면 딱 여기만 남고 여기가 사라집니다. 보세요. 어떤가요? 바로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가 남고 여기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반전시켜 줍니다. 셀렉트, 인버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그럼 어떤가요? 작업 끝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른 방법을 본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셀렉트, 인버스, 레이어 바꾸고 여기다가 마스크를 줘버리면 어떤가요?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죠. 근데 레이어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테두리를 만들 겁니다.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액자에다가 가두는 거죠. 이 사람을 여기 액자에다가 가둘 겁니다. 액자를 그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쉐입 툴을 이용해서 액자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각형을 그려서 직접 액자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자, 적당히 자, 이렇게 적당히요. 자, 셀렉트.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가 있을 겁니다. 보도는 테두리고, 그 다음에 익스펜드는 확장하기고, 컨트랙트는 축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펜드를 누르고 제가 10픽셀 그러면 이렇게 10픽셀 늘어나게 돼요. 선택이. 자, 다시 볼까요? 셀렉트, 컨트랙트.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15픽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셀렉트, 모디파이, 보더는 테두리입니다. 10픽셀 그러면 이와 같이 경계를 기준으로 10픽셀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컨트랙트를 써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0픽셀.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델 키를 누르면 테두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바로 얘요. 얘가 쉐입 툴입니다. 렉탱귤러 툴이네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사각형이 그려졌는데 여기 포인트들을 내 맘대로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라운드 렉탱귤러입니다. 드래그하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엘립스예요. 타원입니다. 타원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 폴리거널, 정다각형이죠. 이렇게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커스텀 쉐입. 네, 커스텀 쉐입은요, 어디 갔나요? 에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커스텀,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진 쉐입들을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여기 테두리가 있잖아요. 여기 얘네들 쓰는 겁니다. 얘네들. 그러면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커스텀 쉐입이에요. 종종 잘 사용합니다. 그룹 마크라든지. 네, 일단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고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주도록 하죠. 테두리에 마스크를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스크로 이제 이 테두리들을 감춰야 됩니다. 여기 이 사람을 라쏘 툴로 따볼까요? 이렇게 다 딸 필요는 없고 테두리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따봅니다. 물론 테두리 안 그리고도 얼마든지 브러쉬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고, 네, 더블 클릭되면 이렇게 돼요. 브러쉬로 칠하고 다시 라인. 자,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팔이 테두리 밖으로 나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여기 책상도 있고, 여기 소파도 있네요. 그죠? 자, 여기 책상에 맞는 거 혹은 침대에 맞는 천이 뭐가 있을까요? 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대략적인 모습으로만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확대하고, 위치 맞추고, 디스톨트 제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뭐 다른 질감으로 넣어볼까요? 컨트롤 T, 디스톨트. 어떤가요? 천이 뒤집어 씌워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책상 같은 경우는 나무니까 무늬목을 쓰면 되겠네요. 목재 필름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예를 들어서 좀 밝은 걸 써볼까요? 드래그 앤 드랍. 자, 이렇게요. 투시도가 조금 삐딱해요. 그래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다시 또 드래그 앤 드랍. 컨트롤 T. 자, 어떤가요? 나무로 잘 포장이 됐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포장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닷지 툴을 이용해서, 자, 아니구나, 번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번툴을 작업하는데 지금 보시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작업이 안 돼요. 일반 레이어로 바꾸겠냐고 물어볼 거예요. 예스라고 누른 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이렇게 리터칭을 해주시면 음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찾아볼까요? 자, 여기죠. 번툴 선택하고 크기 조금 지정하고 클릭. 너무 세구나. 다시 작게. 브러쉬 크게.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항상 끝나고서는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좀 그럴싸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전체 다 꾸미시는 겁니다.